안녕하세요. 크립토 노마드입니다. 새로운 한 달의 새로운 첫 주가 공식적으로 막을 올렸습니다. 이번 주에는 미국 독립기념일로 인해서 시장의 시간에서 바라보자라면 상대적으로는 짧은 한 주가 될 것으로 보입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당일은 휴장이고 3일에는 조기 폐장을 합니다. 지난주 개인 소비 지출 데이터가 인플레이션 완화 상황을 보여줬기 때문에 이번 주 시장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 관심 포인트라고 할 수 있는데, 이번 주에 미국의 6월 비농업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되고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 역시 공개됩니다. 7월 미국 연준은 과연 어떤 결정을 내리게 될 것인가? 금리 결정 발표는 한국 시간으로는 7월 27일 새벽 3시로 예정되어 있습니다. 인플레이션은 느리긴 하지만 서서히 둔화되는 상황이 포착되고 있고, 노동시장은 여전히 견고한 상황을 보여주면서 미국이 어쩌면 경기 침체 없이 경기 확장을 지속하는 노랜딩 시나리오가 펼쳐질 수 있다는 점이 다시금 주목받고 있습니다. 실물 경제 지표가 워낙 강세를 보이다 보니까 침체보다는 완만한 회복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험이 완전히 제거된 건 아니다, 이런 신중론도 여전한 상황입니다. 비트코인의 흐름도 나쁘진 않습니다. 아직 3만 달러 중반에서 횡보하면서 상당한 눈치 보기 장세가 펼쳐지고 있는데, 단기적으로 보나 중장기적으로 보나 기술적인 패턴은 꽤 훌륭한 지점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괜히 더 기대감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리플과 관련해서는 직간접적으로 꽤 재미있는 이슈들이 더해졌습니다. 먼저 게리 겐슬러 사임과 관련한 내용인데, 내부 소식통 발언이라면서 겐슬러 사임과 관련된 기사가 등장을 하면서 커뮤니티를 한바탕 뒤흔들었습니다. 루머처럼 번지는 세부 내용들은 아주 골 때리다 보니까 그 관심도를 더 키울 수밖에 없었습니다. 겐슬러가 비위 의혹으로 내부 조사를 받았다라는 내용 자체가 쇼킹해서 어째 분위기는 루머 같은데 어째 기분은 꼭 사임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강하게 들기도 합니다. 이런 어수선한 분위기 속에서 XRP 기반의 헤지펀드 승인 신청이 또 미국 SEC에 제출됐습니다. 이게 만약 승인된다라면 XRP에 대한 기관들의 노출을 증가시킬 수 있는 하나의 기폭제가 될 수도 있는 만큼 관심은 더 커지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크립토 커스터디 이슈는 참 어려운 부분으로 느껴집니다. 최근 국내에서 하루인베스트가 입출금 중단을 발표하며 러그풀 논란이 일기도 했습니다. 물론 하루인베스트 측은 위탁 운영사의 허위 정보 제공으로 인한 문제이고 러그풀은 아니다라는 입장을 공식적으로 밝히긴 했습니다. 높은 이자율 생각해서 특정 업체에 맡기자라니 불안감이 생길 법한 상황이 잊을만 하면 한 번씩 이렇게 벌어지고 있고, 그렇다고 중앙화 거래소에 그냥 놔두자니 FTX 사태 같은 일이 또 벌어질까 걱정이 되고, 그래서 최근 들어서는 셀프 커스터디나 탈중앙화 거래소에 대한 관심이 커진 것은 어쩌면 당연한 것인지도 모르겠습니다. 크립토 자산에 대한 리스크 관리를 어떻게 할지는 개개인의 관점에 따라서 그 전략이 달라질 수밖에 없을 텐데, 개인적으로는 그래도 일부 물량은 내가 직접 내 금고에 보관하면서 리스크를 분산 관리하는 게 조금은 더 속편한 방식이 아닌가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디센트 월렛의 일부를 보관하고 있는데, 콜드 월렛에 관심이 있으신 분들은 저희 채널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는 디센트 월렛을 특별 할인 가격에 구매하실 수 있습니다. 특정 거래소나 코인 이체 등과 관련해서는 디센트 고객센터를 통해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간혹 콜드월렛은 100% 안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시는 경우도 있는데, 미국의 은행들도 하루아침에 파산하는 시대에 어떤 투자 영역과 관련해서 100%의 안전성을 기대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지나친 욕심이 아닐까 생각되기도 합니다. 자산 관리를 고민하시는 분들이라면 콜드월렛이든 탈중앙화 거래소가 됐든 아니면 또 다른 뭐가 됐든 충분히 공부하시고 판단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럼 이번 영상 시작하겠습니다. 이번 주 뉴욕 증시는 상대적으로 짧은 한 주를 보내게 됩니다. 7월 4일은 미국 독립기념일이어서 휴장을 하게 되고 하루 전에는 조기 폐장을 합니다. 사실상 이번 주 뉴욕 증시는 3.5일로 바라볼 수가 있는데, 짧은 타임프레임에도 불구하고 몇 가지 관심 포인트들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먼저 미국의 노동시장 상황을 보여주게 될 6월 비농업 고용보고서가 발표됩니다. 시장에서는 5월 대비 24만 명 늘어났을 것으로 전망을 하고 있는데 이건 5월에 33만 9천 명 증가 상황과 비교했을 때 증가세 속도가 느려진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실업률 역시 5월과 동일한 3.7%로 예측되고 있는데 이건 역시 시장의 예측치와도 동일합니다. 40년 최저치인 3.4%보다는 높지만 그래도 여전히 견고한 노동시장 상황을 확인해주고 있는 겁니다. 연준의 6월 FOMC 의사록이 공개가 되는 것도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어 보입니다. 안 그래도 지난주에 공개된 개인 소비 지출이 전년 대비 3.8% 오른 것으로 나타나면서 2년 최소 상승폭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근원 PCE의 경우에는 전년 대비 4.6% 오르면서 여전히 높은 수준이 확인됐습니다. 인플레이션이 둔화되고 있는 건 맞는데 여전히 연준의 목표치보다는 높다, 이 정도 정리가 가능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지난번 회의에서 연준 인사들이 어떤 멘트들을 주고받았는지가 더 구체적으로 나와주면 7월 전망을 하는 데 있어서 좀 더 선명성이 더해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현재 CME 페드워치 금리 선물 시장에서는 0.25%포인트 인상 가능성이 85% 수준으로 점쳐지고 있습니다. 지금 미국의 경제 상황을 바라보고 있으면 뭔가 좀 특이하긴 되게 특이합니다. 연준의 고강도 긴축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실물 경기가 견고한 수준을 확인해주고 있기 때문인데 사실 요즘 다시금 곱씹어보면 그 많던 침체론자들은 다 어디 갔나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침체 우려와 관련된 이야기들도 상대적으로 옅어졌다라는 것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까 다시금 노랜딩 시나리오에 대한 언급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고강도 긴축에도 미국 경기가 침체에 빠지지 않고 확장을 지속하는 상황, 연착륙도 경착륙도 아닌 무착륙 시나리오, 이런 게 지금 꽤 무게감 있게 언급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이와 관련해서는 포춘지가 꽤 직접적으로 평가를 제시했는데 미국 경제에 대한 침체 경고가 지난해부터 1년 넘게 이어졌다라는 점을 고려하면 지금쯤이면 경기 침체가 등장해야 하는데 최근의 지표를 바라보고 있으면 그럴 만한 시그널들이 보이지 않는다, 이렇게 진단을 했습니다. 침체가 찾아와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로 고강도 긴축이 이어졌지만 여전히 시장 상황은 훈훈하다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가장 상징적으로 거론되는 것들 가운데 하나가 미국의 GDP인데 이게 지난주 공개된 확정치가 전기 대비 2%를 기록하면서 시장의 전망치 1.4%를 크게 웃돌았고 최초 공개된 속보치 1.1%와 비교하면 2배 가까운 숫자입니다. 이게 왜 이렇게 됐느냐 원인을 따져보면 미국 경제를 떠받치고 있는 개인 소비 지출이 1분기에 3.8%에서 4.2%로 늘어난 게 영향을 받았다라고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미국 GDP에서 개인 소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70%에 육박하는데 경기가 안 좋아서 지갑을 닫는 게 아니라 미국민들이 지갑을 풀기 시작했다라는 신호, 다시 말해서 경기에 대해서 낙관하고 있는 사람들이 늘어났다라는 신호로 해석이 되면서 꽤 긍정적인 포인트로 거론되고 있습니다. 특히 인플레이션 상황만 놓고 봐도 무착륙, 이 노랜딩 시나리오에 대한 기대감을 더하고 있습니다. 이건 지난주 발표된 개인 소비 지출만 봐도 느낄 수 있는 부분인데 2년 최소 상승폭을 기록했기 때문입니다. 특히 미국인들이 지갑을 여는 상황은 2분기에도 확대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S&P 글로벌 마켓 인텔리전스는 미국의 2분기 성장률을 기존의 0.8%에서 1.7%로 2배 넘게 올렸고 골드만삭스는 2.2%, 뱅크 오브 아메리카도 1.3%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전반적으로 침체 가능성보다는 회복 전망에 무게가 실리고 있는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미국 소비자들이 지갑을 여는 상황에서 이제 반감기 기대 국면으로 접어들고 있는 비트코인은 과연 어떤 흐름을 보이게 될 것인가? 일단 단기적인 흐름은 조금 답답합니다. 여전히 3만 달러 중반에서 버텨주는 것은 의미 포인트라고 할 수 있지만 여기서 확 치고 올라가는 모멘텀을 아직까지는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 다소 아쉽게 느껴지는 부분입니다. 공포 탐욕 지수는 하루 전보다 1포인트 빠진 62를 기록하면서 여전히 탐욕 단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비트코인 도미넌스도 살짝 빠지긴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51%대 위에서 자리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현재 비트코인의 흐름과 관련해서 코인텔레그래프의 기고가 라케시 우페드히에는 비트코인은 여전히 31,000달러 부근의 오버헤드 저항 근처에서 거래가 이어지고 있는데 이건 황소 세력이 더 높은 이익을 만들기 위해서 서두르지 않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라고 진단했습니다. 29,278달러 부근의 20일 지수이동 평균은 상승하고 있고 RSI 역시 최소 저항의 방향이 위쪽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황소가 31,000달러를 뚫어내고 유지하면 32,400달러 이후에 4만 달러를 향한 랠리를 시작할 수 있다. 반면 20일 지수이동 평균 29,278달러 아래로 빠질 경우에 그 다음으로는 50일 단순 이동 평균이 자리한 27,622달러까지 후퇴할 수 있다. 이렇게 분석을 했습니다. 캡틴 5빅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4시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페넌트 패턴이 여전히 잘 형성되고 있다라며 새로운 한 주는 꽤 와일드하게 진행될 수 있다라고 설명했습니다. 페넌트 패턴 끝쪽에서 지금 딱 중간 지점에 자리하고 있다라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아래로 위로 흔들릴 수는 있어도 결국 상단 저항 뚫고 반등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것으로 바라볼 수가 있습니다. 크립토 타이탄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일간 차트를 기준으로 비트코인이 36,000달러를 거쳐 45,000달러로 가는 것은 피할 수 없는 당연한 일이다. 비트코인은 350일 이동평균을 넘어섰기 때문에 이건 그저 시간 문제일 뿐이다. 이런 점을 강조했습니다. 머스타시의 경우에는 비트코인 주간 차트를 기준으로 강세 메가폰 패턴이 형성되고 있고 트렌드라인 지지 역시 잘 받아주고 있다라면서 상단 트렌드라인의 목표 지점은 85,000달러라고 주장했습니다. 4시간 차트, 일간 차트, 주간 차트 각각 차트를 다르게 바라봐도 긍정적인 부분들이 잇따라서 포착되고 있다는 점 참고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주말 사이 XRP 커뮤니티를 뒤흔든 이슈가 하나 있었는데 바로 게리 겐슬러 사임과 관련한 루머였습니다. 사실 겐슬러가 사임을 한다는 것은 비단 리플 커뮤니티뿐만 아니라 암호화폐 업계 전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사안이다 보니까 관심도가 높을 수밖에 없었는데 그 디테일한 내용들이 꽤나 충격적이어서 상당한 주목도를 이끌어냈습니다. 일단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SEC 내부 소식통이 겐슬러의 사임을 확인했다. 겐슬러는 SEC 내부 조사 이후에 사임서를 제출했는데 이와 관련해서 내부 관계자는 겐슬러가 부정행위 의혹으로 조사를 받았고 끝내 위원장직에서 물러났다라고 밝혔다. 이랬다라는 겁니다. 당연히 관심사는 대체 무슨 부정행위 의혹이었을까 이런 부분일 수밖에 없는데 이와 관련해서 48시간 전에 겐슬러가 비트코인 공매도 포지션에 250만 달러 넘는 돈을 투자했다라는 게 증거로 제기됐다더라. 이런 꽤 구체적인 내용까지 나왔습니다. 사실 이게 진짜라면 정말 엄청 쇼킹한 것이기도 하고 미국 역사상 비트코인 공매도 치다가 사임한 첫 SEC 위원장이라는 어마어마한 타이틀까지도 안길 수 있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이게 진짜일까 아니면 말도 안 되는 루머일까 이런 부분에 관심이 집중됐고 존 디튼 변호사의 경우에는 이건 폭스 비즈니스가 확인하기 전까지 자신은 믿지 않겠다 이런 입장을 밝히기도 했습니다. 공매도를 쳤든 뭘 했든 겐슬러 사임이라는 소식이 왠지 그래도 꼭 사실이었으면 좋겠다. 기분적인 기분이 들기도 했지만 역시나 사실은 아닌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SEC가 밝힌 건 일단 사실이 아니라는 겁니다. 이건 폭스 비즈니스 찰스 가스파리노가 확인해서 밝힌 내용인데 SEC 공보관 확인했더니 겐슬러가 사임계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걸 확인받았다. 이렇게 확인을 한 겁니다. 여기서 재미있는 포인트는 겐슬러가 사임계를 제출하지 않았다라는 건 알겠는데 겐슬러의 비위 의혹과 관련된 부분의 멘트가 없다라는 데 자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전히 겐슬러가 진짜 250만 달러 규모의 비트코인 숏쟁이 행위질을 했는지 이것에 대해서는 아직 공식적인 SEC 입장이 나오지 않았다라는 건데 뭔가 분위기가 희한하다라고 느껴지는 것은 꼭 기분 탓만은 아닌 것 같습니다. 리플과 관련해서 아주 흥미로운 소식도 더해졌습니다. 2017년 설립된 블록체인 기반 디지털 자산관리 기업 에링턴 캐피털이 이번에 미국 SEC에다가 XRP 기반 헤지펀드를 신청했다는 소식입니다. 이름하여 에링턴 XRP 캐피털입니다. 헤지펀드는 보통 큰 손들을 대상으로 투자금 유치가 이루어집니다.
연기금이나 보험회사 등 기관 투자자를 비롯해서 돈 많은 부자, 개인 투자자들도 포함이 됩니다. 재미있는 포인트는 SEC 투자자 가이드에서 헤지펀드는 투자자 보호를 위한 일부 규제에서 면제가 된다는 건데, 일부 헤지펀드 매니저는 매니저가 조언한 헤지펀드 자산 수에 따라서 SEC에 등록하거나 공개 보고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된다는 겁니다. 아직 XRP 증권성 이슈가 자리하고 있는 상황에서 나름 면제 규정을 활용해 보려는 노력이 깔려 있다라고도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 만약 XRP 헤지펀드가 실제로 승인이 된다라면 이건 XRP가 기관들에게 더 많이 노출될 수 있다라는 의미여서 꽤나 재미있는 상황이 펼쳐질 수 있다라는 점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건 전혀 예상치 못했던 그림인데 세상이 참 재미있게 흘러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크립토 노마디였습니다.